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준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시와 기호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표시로서의 지시가 어디에 라는 것과 결합하여 그 도구의 유용성을 더 극대화하게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읽어가면서 둘의 관계를 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지시와 기호 부분이 존재할 시간에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제가 좀 천천히 나가고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1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기호가 표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표시도구와의 적합한 교섭 양식이 규정될 때만 얻어질 수 있다. 이 교섭 양식 속에서는 표시도구의 용제성도 진정하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기호와 적합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예에 정향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마주쳐 오는 기호에 상응하는 태도는 화살을 달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 피한다는 또는 멈추어 선다이다. 피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현존체의 세계 존재에 속한다. 현존체는 언제나 어떻게든 방향을 취하고 그 도중에 있다. 서다와 멈추다는 이같이 방향을 잡고 나가는 도상의 극단적인 경우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기호가 표시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한 번 더 묻고 있네요. 도대체 기호가 표시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데거는 앞에서 예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여기서 화살이란 자동차에 붙어 있는 화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방향 지시 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자동차가 방향등을 켜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그 자동차를 보고 그 방향등의 표시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하려는 자동차를 보고서요. 그 자동차의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은 가다가 차로 인하여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멈추어 설 거고요. 이 자동차의 왼편을 지나가는 사람은요, 저 차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나는 계속 내 길을 가면 되겠구나 하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자동차를 보고 피하거나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방향 표시등, 저 기호는 무엇하고 혹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바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존재는요, 세계 내 존재예요. 즉, 이 세계에 잘 몰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등을 켜고 오는 저 자동차에게 몰입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려는 차를 보고 멈추거나 피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호는 사실 도구의 존재 양식일까요? 아니면 현존재의 존재 양식일까요? 과연 어떤 존재자의 존재 양식을 표시해주고 대변해주고 알려주고 관계 맺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기호는 특수하게 공간적 세계 내 존재를 향해 자기를 호소한다. 우리가 기호를 응시하고 그것을 현출하는 표시물로서 확인할 때는 기호는 본래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화살의 표시 방향을 시선으로 쫓아가서 화살이 표시하고 있는 방역 안에 전제하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도 기호를 본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기호는 배려적 교섭의 배시를 향해 있으므로 기호의 지시를 따라가는 배시는 그렇게 기호의 지시에 동행함으로써 환경세계에 그때그때 환경성을 분명하게 개관하게 된다. 자,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호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존재자, 기호가 보여주고 있는 존재자는 누구냐고요?
아하, 어떤 공간 중에 있는 세계 내 존재자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예를 들었듯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저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을 보고 피하거나 멈추어 섭니다. 특정한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고지하고 알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동차의 지시등에 관계를 하고 신경을 쓰고 그것을 보고 멈추거나 피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한 공간에 있는 현 존재에게, 그런 세계 내 존재에게 자신을 고지하고 알리고 있대요.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호등이 자기를 고지하고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야산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운전자에게 낙석주의가 자신을 알리고 있고요. 혹은 바다에서 이제 배를 대려고 하는 그런 어부에게 등대가 자신을 고지하고 있대요. 저 등대가 도심 한복판에서, 산의 한복판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고지하지는 않는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호를 단순하게 응시하거나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고 출현했다는 사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기호는 드러나지 않은데요. 애초에 제가 연구한다는 말 쓰면 기호를 왜 연구해?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피식하고 웃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즉 방향지시가 가리키는 그걸 따라가 보자고요. 그 시선을 가보자고요. 자동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켰으니까 우리도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또 그쪽에 있는 어떤 골목, 그쪽을 가리키는 방향, 일정한 영역들이 나타나겠죠. 하이데거는 이렇게 방향과 영역을 합쳐서 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살표나 방향 지시 등이 가리키는 그 방역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혹은 교통체계와 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왜 멈추고 왜 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기호는 배려적 교시 속에서 자신을 잘, 환경세계 속에서 자신을 잘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려적 교섭 혹은 배려적 배시, 이런 게 뭘까요? 깊이 연구하고 응시하고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쓱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쓱 바라봄으로써 드러나는 것, 관계 맺는 것, 이게 명확해지니까요. 오히려 저 기호를 통해서, 기호와 우리가 배려적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이 구체적이고 가까운 저 비근한 세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배시적 개관이 포착하는 것은 용지자가 아니다. 그 개관이 획득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세계 내부에서의 방향성이다. 도구 경험의 다른 또 하나의 가능성은 화살이 자동차에 속하는 도구로서 만나진다는 데 있다. 이 경우에는 화살의 특수한 도구 성격이 발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화살이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는 전혀 무규정적인 채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만나지는 것은 결코 순수한 사물은 아니다. 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도구의 다양성이 신변 가까이에서 눈에 띄는 것과는 반대로 사물 경험은 그 나름의 독자적 규정성을 요구한다. 배시적 개관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쓱 바라보고 열려지는 그 방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오른쪽 화살표, 즉 방향 지시 등을 따라갔을 때 열리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용제자냐고요? 아니에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그 차도, 인도, 도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화살표를 들어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때는 바로 이쪽 도로 혹은 이쪽 골목이라는 하나의 막연한 방향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열려졌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만나냐고요? 아닙니다. 도구로서 만나요. 기호는 어디에와 유용성, 즉
용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용 가능성이 함께 결합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와 유용성을 함께 가지고 만난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그 기본적인 화살표의 이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자체만으로 그게 아직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상태도 별로 의미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쉽게 예를 들면 낙석주의 표지판을 볼게요. 낙석주의 표지판이 왜 붙어 있을까요? 우선은 어디에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산 옆에 있는 도로예요, 도로. 인도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돌이 떨어짐으로써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인사상의 사고나 재산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엄연한 그 의도와 유용성이 깔려 있거든요. 도대체 저 표지판에 그려진 돌은 어떤 돌일까? 무슨 돌일까? 단단함의 크기는 어떨까? 정말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의미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호를 통해서 만나는 사물은 그 나름대로의 기호화됐을 때만큼은, 그게 구체화됐을 때만큼은, 그것은 여러 취지 중에 하나를 표시할 때만큼은 이전과는 다른 나름의 독자적인 규정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과연 하이데거가 이런 기호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환경세계의 적합성 혹은 적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궁금증들을 놓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도록 하시죠. 오늘 또 어려운 책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